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박영춘입니다. 오늘은 그린벨트 내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었는데 그 건물이 경매로 나왔었어요. 그런데 음식점을 못하고 낙찰 후에 음식점을 못하고 다른 소매점으로 바꾼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분은 분명히 낙찰을 받았을 때는 음식점을 본인이 하시던가 아니면 임차를 주려고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 영업 승계가 안 되고 결국에는 폐업을 하고 다른 소매점으로 바꾼 사례를 지금 말씀드리고자 해요. 이런 경우 정말 그래서 저번 편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린벨트 내에서 뭔가 매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경매로 낙찰받는다든가 해서 뭔가를 하고 싶을 때는 정말 그린벨트 법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당할 수가 있어요. 자, 2010년에 나왔던 물건입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150-2번지에 있는 건데요. 이 물건을 보시면 평수도 되게 커요. 1000평이나 됩니다. 1000평이나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치락지구, 죄송합니다. 보시면 여기가 전체가 다 치락지구예요. 집단 치락지구죠. 집단 치락지구. 그린벨트 내에는 집단 치락지구, 그 다음에 녹관 농자에 지정하는 것은 자연 치락지구, 그렇게 다룰 수가 있어요. 대부분 집단 치락지구는 그린벨트 안에 지정된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거예요. 그런데 집단 치락지구 안에 있는 이 그릴린 상가가 나왔는데 이때는 장작구이라는 음식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낙찰을 받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다른 걸로 바뀌더라는 얘기죠. 왜 바뀌었을까요? 쭉 내려보겠습니다. 여기 용도 지역을 보면 집단 취락지구로 나와 있죠. 왜?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것들은 집단 취락지구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녹관농 자에 지정되는 것은 자연 취락지구.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토지에 관한 허가 구역이 돼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 제한 구역이다. 요거. 일단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있는 근린 상가죠. 근린 상가다 보니까 일단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어요. 1000평이나 되니까 좀 땅은 좋네요. 보시면 여기도 이제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 나 있죠. 일반 음식점. 일반 음식점하고 휴게 음식점 차이가 뭐죠? 일반 음식점은 술을 팔 수 있는 것이고 휴게 음식점은 술을 못 파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술을 팔 수 있는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가 나 있고 쭉 내려보시면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임차인이 있죠. 임차인 장두구 씨가 있고 그 다음에 와 밑에 보니까 유치권 신고가 돼 있어요. 유치권 신고 있음. 장누구 씨로부터 5억 원. 그러면 임차인이 유치권 신고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경우는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그린벨트 내에서 음식점을 하고 싶으면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거주자한테 음식점을 신축한다거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장성우라는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장사를 하고 있으면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린벨트가 아니라면 상관없어요. 그린벨트가 아니라면 대부분 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깨뜨릴 수 있거든요. 뭐 특별히 유익비, 필요비 빼놓고는 깨뜨릴 수 있지만 이렇게 그린벨트 안에서 더군다나 또 영업 허가권을 갖고 있는 영업증이죠. 사업자 등록증하고 영업 허가권을 갖고 있는 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 안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거주자 외에는 영업 허가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린벨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건물주가 이 건물주분이 영업 허가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더라도 영업 허가 승계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자, 이 물건의 문제는 뭐죠? 일단 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근데 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돈 달라 이거죠. 나 돈 안 주면 이 영업 승계 안 해주겠다. 그런 뜻일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 새로 들어온 사람이라든가 새로 들어올 사람들, 낙찰받은 사람이 영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폐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규로 허가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임차인의 유치권 신고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어, 물론 내가 여기서 기존의 음식점을 하지 않을 거라면 상관은 없어요. 아니면 다른 뭐 이주권자한테 이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권리를 사서 내가 영업 허가를 만들 수 있지만 비용이 들잖아요. 근데 이 그 임차인은 사실은 5억이라는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요게 자 지금 이게 장작구이를 하고 있었어요. 장작구이를 하고 있었는데 자 지금 현재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뭘로 돼 있죠? 타이어 가게 돼 있죠? 타이어 가게. 저번에는 장작구이라는 음식점이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타이어 가게보다는 아마도 음식점이 더 수익성이 높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죠? 높을 건데 음식점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타이어 가게로 뭐 그린벨트에서 소매점은 가능합니다. 이런 소매점은 가능한데 음식점을 못하고 이런 타이어 가게로 바꿨다는 것은 그 임차인이 아마 권리승계를 안 해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허가권을 주겼기 때문에 신규로 허가가 안 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그린벨트 내에서 음식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걸 하고 있는 분한테 내가 낙찰을 받을 때 그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영업 승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매매를 하셔도 마찬가지예요. 또는 임차인을 집어넣는 공인중개사라고 하더라도 영업 승계 조건으로 계약서를 써드려야 되고 특약을 달아주셔야 돼요. 만약에 영업 승계가 안 된다라고 하면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어떤 그런 특약 조건을 분명히 넣어주셔서 매매라든가 진행하셔야 되고 경매로 낙찰받으려고 하는 분들도 이 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었어요. 근데 일반 물건이라면 그린벨트가 아니라면 상관없어요. 내가 그분하고 뭐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유치권을 깨뜨려서 내보낼 수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데 그린벨트 안에서는 영업 승계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왜 그린벨트는 영업 승계가 안 되죠? 그린벨트법에 나와 있죠. 그린벨트법에 나와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자, 그린벨트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은 제가 쭉 나열을 해놨거든요. 근린생활시설, 그다음에 이주권을 활용한 거, 휴게음식점 여기 나와 있죠. 5년 이상 거주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또는 일반 음식점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여야 한다 라고 딱 돼 있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그린벨트 안에서는 내가 설령 그 건물주가 됐다 하더라도 그 영업 승계권까지는 가져오지 못하는 거예요. 영업 승계권을 가져오려면 기존에 있는 아까 그 임차인하고 관계를 좋게 유지를 해서 가져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임차인이 지금 사실은 유치권 비용 5억을 주장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터무니없는 가격일 수도 있어요. 이 땅이 이 물건이 그린벨트 지역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깨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린벨트다 보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그린벨트 안에서 이것저것 많이 하고 싶으시잖아요. 건물도 짓고 싶고 주택도 짓고 싶고 가든도 하고 싶고 많이 있죠. 그런데 그린벨트 안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일 선호하는 게 휴게 음식점, 제과점, 일반 음식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또는 뭐 이용원, 미용원, 뭐 탁구장, 체육도장, 기원, 당구장, 금융업소 이런 거 다 수리점이면 자동차 전문 정비업소. 아까 그래서 그 물건에 자동차 타이어 가게라든가 자동차 정비업소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왜 자동차 전문 수리점은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린벨트에는요 공익시설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공익시설만 들어오다 보니까 좀 이렇게 나중에 다음 회차에는 제가 그린벨트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 그리고 또 경매 물건과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궁금하신 사항들은 제가 정왕동에서 마포갈매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상담 받으시면 제가 충분히 설명해 드릴 거고요. 사실 오늘 제가 좀 가기가 엄청 바빠서 되게 피곤해요. 되게 피곤해서 좀 필요한 부분만 그리고 매일매일 또 제가 유튜브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영상을 올리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좀그 옛날 사례를 통해서 영상을 좀 제작해 봤어요. 중요한 것은 그린벨트 내에서는 영업 승계가 아니면 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정말 음식점이라든가 제과점, 휴게점이 경매에 나왔을 때는 그 임차인, 영업 허가권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잘 협의를 해서 내가 그걸 받아오는 방향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늘은 좀 죄송합니다. 성의 없는 강의가 돼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